네,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 설계. 여러분들 중간 보고서 이제 좀 정리를 할 텐데, 죄송합니다. 이제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 지금 진행을 생각보다 빨리 하고 있어서 수업 뒤로 갈수록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중간 보고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뭐 따로 더 할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주어진 차수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계속 가야겠죠. 뭐 사실 이번에 저기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이것저것 하려고 한 게 꽤 있었는데, 주로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 결과를 들고 와서 좀 발표를 시키려고 했거든요. 파트별로. 그럼 대충 우리가 15주 차니까 5개 파트로 나누면은 한 3번 정도? 각 파트가 그 정도. 아니면 최종 발표 빼더라도 한 2번 정도는 중간에 발표도 하고 다른 조들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봤으면은 좋겠는데, 그 치수들이 여러분들이 내놓은 여러 치수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도 좀 같이 생각해보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뭐, 계획은 야심차게 했는데 결국엔 저 혼자 떠들면서 지금 이게 거의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말고사 날짜도 제가 공지를 해드려야 될 거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냈던 중간 보고서 중에 하나고요. 저번에 그 보고서 평가할 때랑 마찬가지로 뭐 ABC조긴 한데 그냥 순서대로 섞어서 1, 2, 3으로 바꿔놨어요. 뭐 어떤 조가 몇 했는지 저도 별로 기억도 안 하고 있고, 이거를 다 하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요래요래 적어 놓은 거 가지고 평가할 때 다시 이게 A조 건지 B조 건지 C조 건지 다시 보겠죠. 네. 우선 전체적으로 총평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다 잘 하고 있고요. 별로 딱히 문제 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진행하면서 좀 사소한 것들도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무슨 존지 모르겠지만 요거 파일은 제가 PDF로 해가지고 올릴 건데, 어차피 원래 여러분들 저기 중간에 발표하고 하면은 다른 조가 뭐였는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히 우리는 이거 보고서를 교수한테 냈는데 왜 이게 수업 자료로 올라가 있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조들 거 보고 참고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뭐 봅시다. 아이쿠, 몇 존재 써져 있었네. 보면은 뭐 이런 거 했다고 써져 있죠. 엔진 뭐 했고, 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계속 걱정되는 게 요게 엔진 동력이 너무 커가지고 EDR을 못 맞출 것 같거든요. 패들이, 여러분들이 설계한 패들이 다른 조들도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고요. 우선 쭉 진행해 봅시다. 그러면은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선형은, 그러니까 1장 뭐 선형은 선형대로 다음에 하고 2장 뭐 2장은 2장대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조커 보고서를 쭉 평가를 하는 게 좋을 건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한 조커 처음부터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조커를 보려고 해도 어차피 다른 조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우선 봅시다.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시거나 나중에 어디든 취직을 했든 뭘 했든 기술적인 문서를 쓰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이런 거 잘 쓰셨어요. 어떤 내용을 긁어왔으면은 걔가 어디서 왔는지를 써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뭐 잘 출처를 썼고, 그 다음에 그 출처는 기본적으로 사실 웹사이트를 쓰는 건 전 별로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웹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쓸 때는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나중에 가면은 뭐 그게 업데이트 되고 뭐가 리비전이 나오고 하면은 개정판이 나오고 하면은 그걸 못 찾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능한 웹사이트 이름보다는 어떤 문서가 정해져 있다면 그 문서의 일련 번호라거나 뭐 이 제목, 출판사 아니면 출판한 기관,
출판한 날짜, 출판한 연도 등등 위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참고 문헌이에요. 그걸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쨌든 잘 가져왔어요. 이렇게 돼 있고, 뭐 파나막스 주요 치수 쭉 써져 있죠.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적선 잘 찾으셨고, 뭐 대충 DWT가 이 정도 나온다는데, 속도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배는 그냥 일반적으로 설계가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저항 추진책에서 가져왔네. 아, 그리고 메모에 오타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보고서 쓰실 때 뭐 물론 지금까지는 그냥 오타 있어도 실제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없었잖아요. 뭐 수업이니까.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쓰셨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이런 걸 썼을 때 오타 나고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가능한 오타 같은 거 없게 다 썼으면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읽어보고 어차피 그 오타 났으면 밑에 빨간 줄 뜨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줄로 있으면은 좀 고쳐주시고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결과 보고서에 오타를 평가 기준에 넣을지 안 넣을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도저히 못 보겠, 너무 많아서 못 보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타도 평가 기준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아마 있을 텐데 여기에서 애프터바디라고 잘 안 쓸 텐데 아프트 아니야? 네. 애프터바디도 있네. 대개는 아프트 바디라고도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애프터바디라는 단어도 있다 하니 그냥 놔둘게요. 포어바디는 없겠지. 왜냐면 포어 자체가 형용사라서 원래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하면은 애프터가 아니라 제가 대개는 이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쓰세요. 배운 대로.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LBP 요게 본선 설계 규정이라고 하면 규정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 내용 뭐 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숫자들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정이라고 쓰시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용 자체는 뭐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재원들 설계 재원 비교했고 그 다음에 빌지 반지름인데 빌지가 뭔지는 뭐 이제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배 측면 보면은 여기 밑에 동그란 데가 빌지거든요. 이게 빌지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규정은 빌지판의 순 두께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마 이거 구조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빌지판 자체가 두께가 있을 거잖아요. 얘가 뭐 외부 충격에 버틸 수 있는 두께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 빌지판 안쪽에 구조재 그 우리 얘기하는 외부나 플레이트 얘네가 들어가 있으면은 빌지 두께를 좀 줄여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없다고 하면은 빌지 두께를 판 두께를 좀 두껍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에다가 외부 붙잡고 용접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외부를 치니까 여기는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좀 두껍게 해서 보강을 해라라는 건데 제가 이야기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빌지 레디우스를 뭐 쓰라면 쓰겠지만 여기 뭐 있다고 하시니 그러니까 빌지 레디우스 자체를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빌지 레디우스를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나중에 실제 선형에 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옵트걸 가지고 선형을 했는데 거기서 이 빌지 레디우스가 여러분들이 구한 빌지 레디우스랑 같다라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냥 여기서 계산을 했는데 뭐 그럼 실제 여러분들이 설계한 배의 빌지 레디우스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면 우리한테 주어진 KVLCC 2 선형에서 스케일링 해갖고 줄여갖고 저희 이거 재본 적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치수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이유를 구했다면은 그 치수를 실제로 선형에 적용을 해줘야겠죠. 단순히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선수격벽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모든 조들이 다 적절히 해와가지고 별로 할 얘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선미격벽이랑 선미격벽 위치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거리들 떨어져 있어야 되는지 적절히 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러더 단면적 여러분들이 구하셨으면은 그거 가지고 조정 해석도 해주셔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정해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프로펠러 설계를 열심히들 하셨고, 프로펠러 지름 구한이라고 했겠죠. 왜냐면 저항 추진에서 따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표준 LCB, 저항 추진 책에서 구해놨던 표준 LCB를 만족하도록 여러분들이 선형을 주물러 줘야 된다라는 건데, 저속 비대선이기 때문에 선수가 뚱뚱해요. 그래서 LCB가 선수 쪽으로 3.4% 위치에 있는 거예요. 배 길이 대비. 선미 쪽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설명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라인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디 플랜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디 플랜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그림에서 녹색 선들이에요. 그 스테이션들 라인들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색의 선들은 바디 플랜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 이런 가로선이라거나 세로선이라고 버통 라인이랑 워터플레인 라인이죠. 그게 바디 플랜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걔는 지우고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얘도 똑같죠. 반폭도면은 워터라인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것도 뭐 1m 간격으로 하시든 그건 자유인데 여기에서도 녹색이랑 갈색선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도 시어 플랜만 그러니까 버통 라인만 들어가야 되고 시어 플랜에서. 예, 빌지 레디우스로 잘 설정을 해주셨네요. 여기서는. 근데 선정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 선형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요게 진짜 2.2m인지는 뭐 나중에 한번 따로 보여주세요. 결과 보고서에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린 거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요 라인즈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설계선 뎁스 뭐 해주셨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선수 뭐 쭉 했고, 근데 원래는 선수 격벽 위치에서 구상 선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선수 격벽 위치는 구상 선수 중간에서 몇 미터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설계를 거꾸로 한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규정 확인해 보세요. 아까 앞에서 선수 설계. 선수 격벽은 기준점에서 뭐 어디 사이인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은 여기 구상 선수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2m라고 쳤잖아요. 그러면은 선수 격벽이 여기 있는 거지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뭐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에서. 그래서 선수 격벽 위치에서 구상 선수를 시작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거꾸로 된 것 같고 구상 선수가 이미 그려진 상태에서 선수 격벽 위치를 잡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선수 형상을 요 형상으로 잘 다듬었다고 하시니 잘했겠죠. 그 다음에 설계 선형 LCB는 다시 얘기하지만 선수 쪽으로 위치를 해야 됩니다. 뭐 잘 했고요. 열심히 해서 설계가 완성이 됐다 하니 네, 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여기가 아마 빌지 레디우스를 고쳤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부분이 조금 뭐가 보기에 이상하네요. 좀 더 다듬어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갑시다. 배수량 계산이 잘 됐겠죠. 그럼 재화 중량 더하기 경화 중량을 했을 때 받고, 경화 중량은 어떻게 구해요? 그 경험식 쓰지 말라고 했어요. 경험식 말고 여러분들 그 다른 파트에서 경화 중량 제대로 계산한 식 가지고 꼭 비교를 해주세요. 이조는 뭐 경화 중량 뭘로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뒤에서 설명을 하겠죠. 나중에. 그 다음에 형 깊이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요걸 보면요. 여기 내용이 설계 형 깊이는 23m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22m다라고 하는 게
형 깊이가 뭐냐면 배 여기 갑판에서 밑바닥까지 거리거든요. 배 여기 밑바닥까지. 밑바닥 정확히 얘기하면 철판 위에까지 거리가 형 깊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를 했다고 했을 때 여기 안에 우리도 알고 있는 밸러스트 탱크 들어가겠죠. 이중선체 간격 2m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2m고 그 다음에 탱크 높이가 여러분들이 탱크 캐퍼시티 플랜을 구하면은 화물창 높이가 나오거든요. 여기 조에서는 19m라고 되어 있네요. 19m고 그 다음에 여기서 T가 얼마라고 해놨어요? 이 조에서는 설계 형높이가 23m라고 되어 있는데 얘랑 더했을 때 12, 얼마야? 21m예요? 이중선체는 또 2.8m로 했네? 2.8m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 다 더했을 때 22m 나온대요. 여기 조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얘가 22m고 얘가 23m면 무슨 얘기냐면은 탱크 위에 뚜껑보다 이렇게 되겠죠? 탱크 윗면보다 배 측면이 더 올라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유조선 설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단면 형상 봤으면 알겠지만은 배 단면 미드십 섹션 설계해보시 구조 설계해서 봤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얘 뚜껑이 캠버 달고 딱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태여 1m씩 높을 이유가 없어요. 1m 높다고 해서 그게 배 설계해서 무슨 공간으로 쓸 건지 정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계 결과 타당성을 설명을 하라는 거는 요 높이하고 여기 높이요. 얘 높이하고 배 형 깊이하고 둘이 같다는 거를 보이라는 거지 형 깊이가 더 크다는 걸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형 깊이가 더 크다고 해서 그 남는 여유 공간을 뭘로 쓰는 거는 유조선 설계할 때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선체 간격도 이거 제 생각엔 2m 같은데 왜 2.8로 했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보여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은 흘수는 배수량 따라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뎁스는 D라고 씁니다. 생각해보니까 흘수 T라고 쓰고 여러분들 건연 계산했잖아요. 건연 프리보드. 그러면 건연 더하기 T가 형 깊이 더하기 아니 얘도 형 흘수로 쓰면 되잖아요. 형 흘수 더하기 건연이 형 깊이랑 같아야 돼요. 그것까지 보여줘야 여러분들 계산이 제대로 된 거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뭔가 많이 모자란 것 같네요. 다음 선미 배치 뭐 앞에서도 했으니 넘어가도록 할 거고 프로펠러 설계 바꿀 거고 예,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니 열심히 잘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도 오타죠 프리보드. 이게 오타 같은 게 보면 좀 쪼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 써놓고 안 읽어봤다는 뜻이거든요. 뭐 쭉 설명합시다. 그러면은 지나가고 이제 GA를 들고 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만 좀 문제가 있는 게 여기 PS라고 쓰는데 P는 포트고 S는 스타보드거든요. 좌현 우연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PS 써져 있는 게 좌현 우연이 겹쳐 그려지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PS를 따로 쓰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비교용 G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PS 이렇게 썼네. 원래 좌우연 따로 쓰는 것 같은데 뭐 참고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탱크의 용적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탱크 캐퍼시티 플랜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 GA 할 때? 그러니까 탱크 부피를 정했다고 했는데 근데 포트 사이드라고 안 하고 그냥 포트라고 쓰시면 되고요. 어떤 규정을 따랐는지를 쓰는 게 맞겠죠.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나눴다가 아니라 아니면은 여러분들 보고서에서 다른 파트에서 이걸 계산을 했다. 뭐 탱크 캐퍼시티 플랜에서 이걸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를 참고해라라고 써주는 게 맞아요. 그냥 임의대로 얼마로 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물론 쓴 사람은 알겠죠. 보고서 쓴 사람은 알겠는데 근데 읽는 사람이 보고 이거 캐퍼시티 탱크 용량은 그럼 뭘로 계산을 한 거지? 라고 했을 때
우리 보고서에 뭐 어디 부분을 참고하면은 써져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 WBT 용적은 적절히 계산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여기서 경합배수 지금 29,000이라고 썼잖아요. 어디서 나온 경합 중량 값인지도 모르겠고 경합 배수라고 했지만 아까 앞에서 또 경합 중량 다른 값 쓰지 않았어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어디 경화 중량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경화 중량이랑 값이 다른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아 여기 있네. 여기는 23,000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해수 밀도 고려하더라도 얘랑 쟤랑 같은 값이라고는 제가 생각은 안 들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았고 퓨얼오일 캐퍼시티 뭐 계산됐죠. 근데 하루에 연료 소비량 시간당 연료 소비량이든 뭐 24시간 곱하시든 해가지고 그거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값이겠죠. 하루에 얼마 쓰는지 DFC 계산 새로 하셔야 됩니다. SFC 있잖아요. 엔진 선택했으니까 SFC 곱하기 엔진 동력 곱하기 그쵸? 그 다음에 NCR 동력 곱하기 또 뭐가 있나요? 24시간 해야겠죠? 24시간 해야 하루에 얼마씩 연료 쓰는지 나오잖아요. 그거 새로 계산해서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MDO는 뭐 따로 별로 할 얘기 없고 기관실 길이 10도 잘 썼네요. 대충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잘했겠죠? 적절히 된 것 같고 선수적병 얘기가 여기 뭐 다시 나와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참조선 일반 배치 뭐 비교하셨다고 하니 최종적으로 GA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규정이 있는 거는 맞는데 이 규정이 아까 앞에서 설명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실 때 지금 여기서 제가 원하는 방식은 제일 처음에 규정을 먼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설계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규정 아니면 제한 사항이 있다. 얘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뭔가 설계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보고서를 써주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차례를 적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좀 따라가지고 해주세요. 그냥 앞에서 규정을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맞춰 설계를 했다라는 거를 규정을 리뷰를 하고 설계를 하는 식의 흐름이 돼야 읽는 사람이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같이 설계 결과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여기 와서 사실 규정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읽는 입장에서 순서가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쓰는 사람은 알겠지만 설명 잘 썼고요. 캠버는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먼저들 잘 얘기를 해 오셔서 이거는 되게 좋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은 여기다 써놓긴 했는데 이거 진짜 할지 안 할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뭘 할지도 저도 모르겠는데 뭐 스크러버 배치라도 하실 건가? 뭐 여따 한다고 썼으니까 최종 보고서엔 들어가겠죠. 어떤 식으로 쓰는지 대단히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실 배치야 뭐 나중에 하신다고 하고 의장 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폰넬이 뭐냐면 굴뚝이에요. 이미 굴뚝 배치한 것 같은데 지금 굴뚝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은 뭐 모르겠네요. 아마 이미 앞에 선형에서 결과 준 것 같은데 뭐 새로 배치를 하겠다면은 말이 되겠죠. 수정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케이싱은 저기 폰넬 나가는 라인이고 가시거리는 설명했죠. 500m보다 작아야 될 거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십인데 지금 제가 한 20분 떠들었는데 이제 3분의 1이 나왔나? 죽겠다 이거. 네. 그 다음 단면 영상인데 단면 영상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대충 몇백 4제곱미터 정도의
2차 관성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단면이 얻어질 거예요. 그럼 정확히 얼마냐에 대한 설계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겠죠. 그럼 뭐 시트러스를 썼다고 하니 쓰시면 쓴 거죠. 예, 그럼 쭉 한번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실제로 배치가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사실 제가 구조 설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대충 이런 식의 배치가 되어 있을 때 2차 관성 모멘트가 얼마쯤 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봤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온 관성 모멘트랑 단면 계수가 그 성급 규정에 나온 숫자랑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처음부터 그렇게 임의대로 하는 것보다. 한번 얘기를 가봅시다. 그러면 뭐 쭉 얘기를 써져 있는데 캠버 별로 안 크다라고 잘 찾아서 썼네요. 유조선에서는 뭐 캠버가 별로 크지 않고. 그 다음에 호퍼는 없지 않나? 유조선은? 호퍼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빌지 오퍼는 있겠죠. 예, 여기 잘 써져 있네. 탑사이드 오퍼는 없고. 유조선에서 그러니까 빌지 오퍼는 여기 아래쪽에 기울어진 거고요. 탑사이드 오퍼는 여기 위쪽이거든요. 근데 유조선은 위에는 뭐 어차피 액체 화물이기 때문에 저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는 것 같고요. 어디서 잘 정리를 해오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기본 부재 써져 있죠. 그래서 규정들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 잘 하셨어요. 그래서 뭐 두께들 해주셨고 등등 써져 있죠. 그럼 철판 두께도 알고 철판들 배치 값도 여러분들이 대충은 아실 테니 그걸 바탕으로 2차 관성 모멘트를 중앙 단면에 대해 계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뭐 부식 두께 추가를 해주시는 거야 하면 되고. 그래서 하중은 저번에 계산하라고 했으니 하중 계산했고, 그 다음에 그 하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면계수 나오는 걔를 만족할 수 있는 2차 관성, 이것만 뽑아내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조 단면 설계에서 할 일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요게 뭐 여러분들 하중 계산 제대로 했는지 확실을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조가 있다고 하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단면 계수 대충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2차 완성 모멘트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방향을 잡고. 그러니까 참조 호선 거 정보를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다. 아니면 아까 제가 앞에서 저거들이 식 보고 대충 몇백 정도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설계를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관성 모멘트 계산들 잘 해주셨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정 쓸모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 소숫자 말에 4자리까지 써봐야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루는 숫자가 10만 단인데 이거 써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영향 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뭐든지 간에 기술적인 문서를 쓰실 때 유효 숫자를 꼭 의미가 있게 써주세요. 예, 뭐 그렇죠. 어쨌든 해석은 잘했어요. 쭉 해가지고 뭐 어차피 요거 숫자 자체가 맞는지 틀린지 저도 알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결과만 보면 되죠. 참 열심히 했습니다. 좌골글까지 식을 뽑아왔네? 좌골을? 좌골까지 했다니. 그럼 이제 횡단면적 계수를 봐야 되니. 잘했고 횡단면적 계수 최소값 뭐 이게 얼마예요? 한 300 정도 나오나? 좀 큰 것 같은데. 예, 단면 계수 이 정도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아까 앞에서 봤을 때 그 수업 자료에서 제가 관련해서 올렸던 거 있죠? 짧게. 아니구나. 생각보다 작네. 한
5,500만 정도 나와줘야 된다고 하네요. 5,500만. 또 이게 단위가 세제곱센치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러면은 나누기 세제곱센치니까 100으로 3번 나눠주면 되죠. 그럼 55. 예, 55좀 나와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숫자 맞네요. 제가 옆에 써놓고서는 계산을 하고 받았었네. 예, 숫자는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오더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관성 모멘트는 계산을 했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숫자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단면 개수가 뭐 한 50몇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모멘트는 한 몇백 단위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보강제 문제 정도로 해결될 그런 수준이 아닌 값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뭐 중앙단면 설계를 열심히 잘 해주셨고. 그래서 뭐 최종 결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하셨으면은 요거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얼마인지 정도는 들고 와야겠죠. 단면 개수가 얼마인지랑. 그래서 그게 설계 기준값보다 크다 작다만 보여주면 돼요. 뭐 그렇게 했으면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보고서에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 쓴 거는 최종 보고서에 넣는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화 중량인데 지금 공통적으로 모든 조에서 경화 중량 값을 좀 하나로 여기 이제 열심히 계산했으면 값 하나 나오잖아요. 그 값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뭐 A조면 A조의 최종 선형의 경화 중량은 얼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해야지 뭐 선형에서는 경음식을 쓰고 뭐 어디서 뭐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썩 보기에 좋진 않습니다. 참조 호선은 이 정도 나왔다라고 계산을 했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설계 호선이죠. 아니 설계선. 참조 호선이 아니고 돼 있고 설계 호선은 뭐야? 경화 중량을 목표로 맞추는 거는 좀 이상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 목표 경화 중량을 설계 목표로 잡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야겠죠. 경화 중량은 이 정도 배 디멘전이면 얼마가 주어지니까 거기에 DWT를 올렸을 때 배수량이 얼마가 되게끔 배를 설계를 해주는 게 제대로 된 순서거든요. 지금 여기 써놓은 거는 거꾸로 된 거예요. 왜냐면 경화 중량 자체는 여러분들이 선형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선형 바꾼다고 해서 얘가 막 엄청 바뀌지 않아요. 선형 이미 길이 폭 그런 거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안 변한다고 했을 때 경화 중량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목표하는 DWT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둘을 더했을 때 목표 배수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배수량에 맞게 선형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그러다가 선형이 뭐가 좀 바뀌었으면 경화 중량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형이 가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이건 거꾸로 됐기 때문에 경화 중량을 목표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뭘 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뭐 설계 계산은 열심히 했죠. 계산해가지고 나온 게 21,000톤이잖아요. 그럼 21,000톤 더하기 61 아까 16만 톤을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18만 몇 톤 나오죠. 그 배수량에 맞는 흘수를 찾아주든가 설계 호선에서 뭐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 흘수가 바뀌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잘하셨나? 그 다음에? 제가 끝까지 제대로 읽질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설계 목표 경화 중량이랑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써놨어요. 차이가 나면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할 거냐를 여러분들이 써놔야겠죠. 그 최종 보고서까지 뭐 어떻게 뭘 하겠다. 그냥 차이가 나면은 차이가 나는 건 저도 알겠는데 뭐 어쨌다는 건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좀 고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탱크 캐퍼시티 플레이 나왔습니다. 그럼 탱크 캐퍼시티는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 것 같이 GA 계산하는 사람들이 같이 알아놔야겠죠. 특히 좀 어려운 게 탱크 캐퍼시티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각 탱크가 배치가 되어 있으면 그 탱크의 용량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계산해 주셔야 돼요. 위에 뭐 캠버가 있다. 캠버 있으면 탱크 그만큼 용량 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빌지 깎았잖아요. 아까 그 호퍼로.
호퍼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선수 부분은 좁아지기 때문에 앞쪽으로 앞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탱크를 배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들어가거든요. 사다리꼴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용량도 여러분들이 따로 계산을 해줘야 돼요. 뭐 선박 계산에서 배우셨겠지만 심슨 룰 같은 걸 쓰시든가 해서요. 그 얘기가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있는지 한번 참고를 해봅시다. 컨트롤 했을 때 참조우선 탱크 캐퍼시티도 요거를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참조우선의 탱크 캐퍼시티는 GA가 있잖아요. GA를 가지고 원유 탱크에 크루드 오일 탱크의 부피를 좀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거기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뭐 요래 써져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탱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벌크 캐리어 얘기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뭐 어디서 그대로 가져오다가 묻어온 것 같은데 좀 검토를 해서 일관성 있게 보고서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래서 제가 메모로 써놓긴 했는데 각 탱크가 그래서 뭐 탱크 1, 2, 3, 4에서 6까지인가 써놨잖아요. 걔네들 각각의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계 안에서 들고 와야 돼요. 그걸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최종값만 쓰지 말고 쭉 돼 있고 이중저의 높이는 요거 이상으로 여기서 계산은 룰이 이거예요? 2m 같은데 내 생각에는 둘 중에 작은 값일 거예요. 이거 얘하고 2m 중에 작은 값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 하여튼 뭐 그건 여러분들이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중저 높이가 2. 뭐 저쩌고 되어 있는데 왜 이중저 높이를 2.8m까지 사람들이 뭐 클수록 안전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잡냐면은 결정적으로 철판을 많이 쓰잖아요. 배가 커지니까. 그래서 배가 재료가 많이 들어가면은 건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최대한 설계를 타이트하게 가져가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는 몰디드 뎁스를 아예 23m로 못 박아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중 저 높이를 높게 가져가는 거는 이거는 좀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거꾸로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앞에서 그 선영인가? 뭐 지혜인가? 하여튼 거기서 했던 얘기랑 맞지도 않잖아요. 지금 아까 1m 차이 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프리보드 대략적인 수치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ICLL에서 정해진 프리보드 실제 값을 들고 와서 걔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도 오타 났네요. 그 다음에 선수 격벽 요런 식으로 그려왔는데 우리 배가 선수가 이렇게 나오네?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저속 비대선이기 때문에 딱히 뭐 플레어가 COT까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뭐 어디서 보고 그렸다고 하면은 그런가 보죠. 그 다음에 스테이션 넘버 9은 배 중앙인데 스테이션 우리 20개로 쪼개지 않나요? 스테이션도 뭐 물론 스테이션 10개로 쪼개는 배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20개로 쪼개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가지고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대략적인 수치라고 했는데 프리보드 계산 여기서 이미 했으니까 프리보드 제대로 된 계산한 거를 값을 들고 오셔야겠죠. 그래서 최종이 얼마인지만 보면 여기서 얼마로 됐나 설계선박 권연은 7m라고 써놨고 저거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한데 또 순서가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규정상 프리보드가 얼마냐는 거예요. 뭐 쭉 계산했다고 하면 여기 나온 값으로 따지자면은 5.8m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서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5.8m가 설계된 규정된 프리보드인데 우리 배는 걔보다 프리보드가 크니까 괜찮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걔를 명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되는 거지. 그냥 여기 숫자가 이러니 이렇지 않나요? 라고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추가로 말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고서만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 쓰는 게 보고서죠. 뭐 구태여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면 그건 발표죠. 보고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 감안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수는 사실 별로 할 게 없긴 없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다들 계산 잘 해오셨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참조선이랑 배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장수도 비슷해요. 설계 결과도 비슷할 거고, 그것 때문에 참조선들도 좀 비교를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속력이랑 동력 추정인데, 뭐 추정 잘했고요. 거기에 대해 점으로 표시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선박 프로펠러 형상을 그리라고 했는데, 얘는 설계하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설계한 과정도 아니죠. 프로그램에 숫자 넣은 건데, 그게 여기에 올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뭐 나중에 검토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프로펠러 설계 결과의 검증으로 얘를 돌려봐서 값이 비슷하게 나왔다. 아니면 좀 더 나은 게 나와서 얘를 선택했다. 그 정도 설명은 되겠지만은, 설계선 프로펠러 형상에다가 처음부터 이걸로 계산한 값을 들고 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얘 말고 그 페이지 가면은 요거 밑에 보면은 실제 모든 치수 입력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걔를 가지고 뽑아낸 프로펠러 형상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얘는 사실 보면은 이미 엔진 값이고 뭐고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프로펠러가 설계선 프로펠러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과제에서 생각하는 목표랑은 좀 어긋나는 것 같네요. 물론 뒤에는 그 실제로 해놨어요. 보고서 보니까는 뒷부분에는 원래 생각한 대로 설명은 잘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이게 앞에 오니까 뭔가 좀 혼동스러운 거죠, 보고서에. 유효 동력은 추정 뭐 잘했고요, 내용들은. 그 다음에 결과값들 잘 들고 오셨어요. 특히 할 얘기도 없고. 이런 것들 다 잘했죠. 그 다음에 설계 예측선 또 오타가 있네. MCR 뭐 추정은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추정을 했는데, 엔진이 선정되면은 엔진 기준으로, 엔진 최대 출력, 최대 RPM 기준으로 NCR이랑 뭐 MCR 그런 거를 구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MCR이랑 엔진 최대 출력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면 좋은데, 뭐 그런 엔진을 못 찾는다고 하면은 좀 그것보다 떨어지는 값들로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죠. 해석들은 잘했고, 그러니까 사실 요 B 시리즈 그래프 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프로펠러 설계 프로그램 돌리는 거는 얘를 검증하기 위한 정도로만 활용을 해주세요. 거기서 그 프로펠러 설계 프로그램에서 나왔으니 이게 우리의 최종 설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속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요 보고서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쓰는 걸 제가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에서도 시스트러스트 뭐 써도 좋은데 안 쓰는 걸 추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 요소에 대해서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 그 프로그램 돌릴 줄 아는 게 지금 여기서 평가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들 하고 있죠. 뭐 나머지는 잘 썼어요. 해가지고 했고, 뭐 프로펠러 이것저것 특히 지름 바꿔가면서 했대요. 왜냐면 프로펠러 지름이 클수록 효율이 좀 올라가거든요.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최종값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뭐 추진기 허브 설계 했다고 하니 넘어가겠습니다. 쭉 지름도 새로 계산한 식 올려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엔진 동력, 이제 EEDI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업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그게 나올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은 계산 열심히 잘 하셨고 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특별히 더 할 얘기는 없고요. 추가 설계는 이런 것들도 썼으면 거기에 대한 배치가 지혜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EEDI 계산 얘기 나왔는데 정리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요거식 있죠. EEDI 식에서 보조 엔진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다른 파일에서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고, 그거 뭐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는 이거 속도 쓰는 거 아니라는 것도 설명드렸고, 엔진 동력도 MCR의 75%, 뭐 여기 잘 찾아서 썼네요. 이 값으로 하는데 이 엔진 동력으로 C마진이 없는 조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속도가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14.5노트보다 클지 작을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엔진을 빡빡하게 설계하면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엔진이 턱도 없이 큰 엔진을 들고 오면은 75%에 대응되는 동력이 커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속도도 커져요. 동력도 커지고 속도도 커지는데 동력 자체가 속도에 우리가 몇 제곱이야? 세제곱에 비례하는 걸로 대충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EDI가 엔진을 큰 거를 그냥 배에다 올려놓으면은 얘가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얘는 그냥 속도 자체니까 분모랑 분자랑 보면 결국에 속도 제곱에 비례해서 커져요. EEDI 값이. 근데 우리 EEDI가 크면은 안 좋은 배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설계를 빡빡하게 하는 게 좋겠죠. 너무 큰 엔진 같지 않게. 그렇게 돼 있고 여기 페이지 2 잘 찾아왔네요. 20% 감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원래 설계안 대비 20% 감축되어 있는 EEDI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배 보면은 EEDI 못 맞췄죠. 여기에 대해서 뭐 한번 다시 잘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 보고서 관련해서 코멘트를 올렸고요. 보고서 뭐 다른 조들 보고서도 똑같이 하나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